제발, 제발 우리 동생 좀 살려주세요. 아무도 없나요? 매서운 칼바람이 살점을 도려낼 듯 불어닥치던 12월의 어느 끄트머리, 아직 동이 트려면 한참이나 남은 짙은 새벽의 도시 외곽은 죽은 듯이 고요하고 또 차가웠다. 온기를 잃어버린 잿빛 아스팔트 위로는 밤새 내린 서리가 하얗게 얼어붙어 있었고 앙상한 가로수들은 모진 겨울바람을 견디지 못하고 스산한 비명을 질러대고 있었다. 그 칠흑 같은 어둠과 지독한 추위가 지배하는 낡은 시장 골목. 어귀에서 유일하게 맹렬한 하얀 김을 토해내며 생장점을 태우는 곳이 있었다. 올해로 40년째 낡은 가마솥에 불을 지피며 찐빵을 쪄내는 65의 최옥분 할매네 찐빵집이었다. 매캐한 연탄 냄새와 시큼하면서도 구수한 막걸리 발효 냄새가 엉겨붙은 그 작은 가게는 이 얼어붙은 세상에서 가장 먼저 아침을 여는 따뜻한 섬과도 같았다. 가장 시리고 아픈 곳에서 피어나는, 그래서 더욱 시리도록 눈부신 우리 이웃들의 진짜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따뜻한 댓글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다시 낡은 시장 골목의 새벽. 옥분 할매가 쩍쩍 갈라진 거친 손으로 밀가루 반죽을 쉴 새 없이 치대고 있을 무렵 어김없이 낡은 유리 미닫이 문이 신경질적인 마찰음을 내며 열렸다. 매일 아침 새벽 5시 30분. 시계바늘처럼 정확한 그 시간에 찾아오는 불청객이자 단골 손님, 앳된 얼굴의 19살 소녀 수인이었다. 소녀의 몰골은 차마 두 눈을 뜨고 보기 힘들 만큼 처참하고 남루했다. 살을 애는 영하의 날씨에도 소녀의 가녀린 몸을 감싸고 있는 것은 군데군데 솜이 다 죽어버린 얇디 얇은 싸구려 점퍼 하나가 전부였고 목에 두른 목도리는 올이 다 풀려 찬 바람을 막아주기엔 턱없이 부족해 보였다. 동상에 걸려 붉게 부르트고 터진 소녀의 손에는 언제나처럼 꼬깃꼬깃하게 접힌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과 1,000원짜리 그리고 짤랑거리는 동전들이 한 움큼 들려 있었다. 소녀는 꽁꽁 언 입술을 달달 떨면서도 세상의 모든 온기를 갈구하는 듯한 퀭하고도 절박한 눈동자로 옥분 할매의 가마솥을 응시했다. 그리고는 쩍쩍 갈라져 피가 맺힌 입술을 달싹이며 매일 똑같은 그 주문을 기계처럼 뱉어냈다. 할머니, 찐빵 50개 싸주세요. 50개. 건장한 사내 10명이 먹어도 남을 그 엄청난 양의 찐빵을 뼈만 앙상하게 남은 19의 소녀가 매일 새벽마다 사가고 있었다. 처음 며칠은 그저 근처 공사장의 새벽 인부들에게 심부름을 온 아이려니 생각했다. 아니면 아침 일찍 문을 여는 식당에서 곁들임으로 내어주기 위해 사가는 것이려니 그렇게 가볍게 여겼다. 하지만 하루 이틀, 일주일, 그리고 한 달이 넘도록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이어지는 소녀의 기이한 발걸음은 옥분 할매의 가슴 한구석에 무겁고도 서늘한 의구심의 따리를 틀게 만들었다. 갓 쪄내어 터질 듯이 뜨겁고 묵직한 찐빵. 50개가 담긴 커다란 검은 비닐봉지는 영양실조에 걸린 듯한 소녀가 들기에는 너무나도 버거운 무게였다. 봉지를 건네받는 소녀의 가느다란 팔목은 금방이라도 툭 하고 부러질 듯 위태롭게 휘청거렸고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에 젖어있는 싸구려 운동화는 걸음을 뗄 때마다 바닥에 질척이는 소리를 냈다. 소녀는 언제나 그 무거운 비닐봉지를 제 가슴팍에 필사적으로 끌어안은 채 제대로 펴지도 못한 구분 등으로 어스름한 새벽 안개 속으로 비틀거리며 사라졌다. 마치 누군가에게 쫓기기라도 하는 것처럼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는 법이 없었다. 옥분 할매는 김이 서린 유리창을 소매로 닦아내며 점처럼 멀어지는 소녀의 위태로운 뒷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수십 년을 험한 시장통에서 뒹굴며 온갖 인간 군상을 다 겪어본 노인의 짐승 같은 직감이 이 기이한 상황. 이면에 도사리고 있을 끔찍한 비극을 강렬하게 경고하고 있었다. 저렇게 뼈만 남은 핏덩이가 왜 매일 새벽마다 자기 몸집만 한 찐빵 50개를 사서 그 무거운 것을 이끌고 어딘가로 가는 것일까? 혹시라도 동네 뒷골목을 주름잡는 악질적인 불량배들에게 붙잡혀 앵벌이라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어디 말도 안 되는 불법 감금시설이나 열악한 사이비, 종교 합숙소 같은 곳에 갇혀 억지로 노역을 당하며 짐승처럼 식량을 실어 나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온갖 불길하고도 참혹한 상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독사처럼 이어질 때마다 옥분 할매의 주름진 가슴은 누군가 날 선 꼬챙이로 인정사정 없이 후벼 파는 것처럼 지독하게 욱신거렸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이었다. 여느 때처럼 찐빵 50개가 든 거대한 비닐봉지를 억지로 끌어안고 돌아서던 수인의 손에서 순간적으로 힘이 풀렸는지 쥐고 있던 100원짜리 동전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져 대굴대굴 굴러갔다. 수인은 화들짝 놀라며 얼어붙은 바닥에 납작 엎드려 동전을 주웠고 그 찰나의 순간 옥분 할매는 소녀의 낡은 점퍼 소매 밑으로 드러난 끔찍한 흔적들을 똑똑히 보고야 말았다. 가느다란 팔목 위로 시퍼렇게 멍이 들고 날카로운 것에 긁힌 상처들이 잔혹한 훈장처럼 덕지덕지 붙어 있었던 것이다. 누군가에게 심하게 폭행을 당하거나 도저히 어린 여자가 감당할 수 없는 험악한 육체 노동에 시달리지 않고서야 19. 소녀의 팔목이 저토록 처참하게 망가질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수인은 마치 큰 죄라도 들킨 사람처럼 황급히 소매를 끌어내리며 동전을 움켜쥐고는 도망치듯 가게를 빠져나갔다. 소녀가 서 있던 바닥에는 진흙과 붉은 황토가 섞인 흙발 자국만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이 아스팔트가 깔린 도심 한복판에서 저런 붉은 황토가 묻어날 곳은 저 가파른 산기슭 너머 철거를 앞두고 버려진 빈민촌 폐건물 지역뿐이었다. 옥분 할매의 쿵쾅거리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소녀의 남루한 뒷모습이 안개 속으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던 늙은 주인의 이마에는 차가운 식은땀이 맺혔다. 더 이상 이 위태롭고 기괴한 상황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외면할 수는 없었다. 옥분 할매는 밀가루가 하얗게 묻은 앞치마에 젖은 손을 거칠게 닦아내고는 카운터 구석에 놓인 낡은 다이얼 전화기를 향해 천천히 하지만 단호한 손길을 뻗었다. 제발 나의 이 불길한 예감이 늙은이의 쓸데없는 노파심이기를 저가였고 깡마른 소녀가 지옥 같은 수렁에 빠진 것이 아니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투박하고 굳은 살이 박힌 할매의 손가락이 떨리는 호흡과 함께 112 세 개의 숫자를 차례대로 꾹꾹 눌러내리고 있었다. 낡은 다이얼 전화기의 수화기 너머로 경찰의 기계적인 목소리가 연결되는 그 짧은 찰나 옥분 할매의 거친 숨소리가 좁은 찐빵집 안을 무겁게 짓눌렀다. 여기 구시장 삼거리 끄트머리 옥분네 찐빵집인디요. 내가 사람을 하나 살려야 쓰겄는디. 얼라가 다 죽어가는 가시네가 매일 새벽마다 자기 몸집만 한 찐빵을 50개씩이나 사가요. 분명히 틀림없이 어디 몹쓸 놈들한테 잡혀서 노역을 당하거나 큰일을 당하고 있는 기분명여. 내 눈으로 그 뻘건 핏자국이랑 멍울을 똑똑히 봤구먼. 횡설수설 떨리는 노인의 다급한 목소리에 수화기 건너편에서는 곧바로 출동하겠다는 건조하지만 단호한 대답이 돌아왔다. 전화를 끄는 옥분 할매는 주저앉을 듯 다리에 힘이 풀렸지만 이내 이를 꽉 깨물고 앞치마를 세차게 벗어 던졌다. 가마솥에 뜨거운 김이 차가운 새벽 공기와 만나 날카롭게 식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가게 문을 대충 자물쇠로 걸어 잠그고는 수인이 사라진 짙은 안개 속으로 그 붉은 황토가 묻어있던 발자국을 향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내달리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요란한 사이렌 소리를 죽인 채 순찰차 한 대가 미끄러지듯 시장 골목 어귀에 멈춰섰다. 차가운 새벽 이슬을 맞으며 헐떡이는 옥분 할매. 곁으로 매서운 눈매를 가진 중년의 김경희와 젊은 박순경이 다급히 차에서 내렸다. 노파에 떨리는 손끝이 가리키는 곳은 수년 전부터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어 사람의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산비탈의 철거. 직전 빈민촌 속칭 달동네를 향해 있었다. 끊어진 가로등과 부서진 시멘트 담장만이 흉물스럽게 뼈대를 드러내고 있는 도시의 거대한 그림자이자 버려진 폐허였다. 할머니, 위험할 수 있으니 여기 계십시오. 저희가 올라가서 확인하겠습니다. 김경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옥분 할매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기어이 앞장섰다. 경찰의 묵직한 구둣발 소리와 노파의 헐떡이는 숨소리만이 칠흑 같은 새벽. 산동네의 정막을 위태롭게 깨트리고 있었다. 끝없이 이어진 가파르고 좁은 계단 위에는 듬성듬성 깨진 유리병 조각과 버려진 연탄재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매서운 산바람은 폐건물에 뚫린 창문 틈을 지나며 귀곡성 같은 소름 끼치는 파열음을 만들어냈다.
옥분 할매의 심장은 곧 터질 듯 요동쳤다. 이 잔혹한 폐허의 꼭대기에 대체 어떤 끔찍한 악마들이 그 가엾은 소녀를 가두고 짐승처럼 부려먹고 있단 말인가. 상상만으로도 늙은 주인의 핏발선 두 눈에 도끼 어린 눈물이 차올랐다. 가파른 비탈길을 얼마나 올랐을까. 산꼭대기에 간신히 매달려 있는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한 위태로운 판잣집 하나가 그들의 시야에 들어왔다. 대문조차 없이 낡은 슬레이트 지붕이 간신히 얹혀있는 그곳에서 아주 미세하게 주황색, 백열등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김경희는 숨을 죽인 채 박순경에게 수신호를 보내며 허리춤에 테이저건에 손을 얹었다. 혹시 모를 납치범이나 흉악한 폭력배들과의 유혈 사태에 대비하며 극도의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그들은 조심스럽게 판잣집의 마당으로 짐승처럼 소리 없이 스며들었다. 문풍지가 다 찢겨나간 낡은 미닫이 방문 틈새로 옥분 할매와 경찰들의 시선이 동시에 꽂혔다. 그들의 머릿속에 가득 차 있던 흉악한 범죄자들의 아지트도 소녀를 착취하는 사이비. 종교의 참혹한 합숙소도 아니었다. 방문 틈새로 새어나오는 그 처절하고도 믿기 힘든 광경 앞에 옥분 할매는 헉하고 거친 숨을 들이마시며 두 손으로 자신의 입을 틀어막았고 김경희마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꼼짝도 하지 못했다. 비좁고 냉기가 도는 방 안 장판조차 다 뜯어져 시멘트 바닥이 그대로 드러난 그 참혹한 공간의 한가운데에는 다 해진 솜니불. 여러 장이 마치 작은 산처럼 두껍게 덮여 있었다. 그리고 그 낡은 이불 더미 한가운데에 매일 아침 자신, 몸통만 한 비닐봉지를 억척스럽게 끌어안고 가던 수인이 점퍼조차 벗지 못한 채로 납작 엎드려 있었다. 소녀의 가느다란 손은 옥분 할매의 가게에서 갓 쪄낸 아직 뜨거운 온기를 품고 있는 그 찐빵들을 비닐봉지에서 꺼내어 이불 밑으로 무언가를 향해 필사적으로 밀어넣고 있었다. 자, 다들 얼른 하나씩 먹어. 식기 전에 먹어야 해. 누나가 언니가 오늘 찐빵 50개나 사왔어. 배불리 먹어. 천천히 먹어. 수인의 갈라지고 쉰 목소리가 텅 빈 방 안을 서글프게 울렸다. 그러자 낡은 이불 더미가 꿈틀거리더니 그 밑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때 묻은 작은 손들이 이불 밖으로 불쑥불쑥 튀어나와 수인이 밀어 넣어주는 찐빵을 낚아채듯 집어들었다. 7살, 9살 많아봐야 12살이나 되었을까. 깡마르고 더러운 몰골의 어린아이들 5-6명이 쥐새끼처럼 이불 밑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마치 며칠을 굶주린 짐승처럼 그 뜨거운 찐빵을 허겁지겁 입안으로 쑤셔 넣고 있었던 것이다. 수인은 뜨거운 찐빵을 맨손으로 반으로 갈라 이불 속에 파묻힌 채 캑캑거리는 가장 어린 꼬마의 입에 호호 불어 넣어주고 있었다. 아이들의 입가에는 하얀 밀가루가 눈처럼 엉겨붙어 있었고 그들은 추위와 배고픔 속에서도 오직 그 찐빵 하나에 세상을 다 가진 듯 짐승처럼 눈을 번뜩이며 개걸스럽게 빵을 삼키고 있었다. 방 안에는 연탄난로 하나 없었다. 벽은 습기를 먹어 검게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천장에서는 빗물이 샌 자국이 흉물스럽게 얼룩져 있었다. 이 혹독한 겨울의 한파를 막아주는 유일한 온기라고는 수인이 매일 새벽 제사를 애이는 듯한 맹추위를 뚫고 수킬로미터 떨어진 찐빵집에서 억척스럽게 품에 안고 달려온 그 50개의 뜨거운 찐빵이 뿜어내는 수증기뿐이었다. 수인의 멍들고 터진 손은 불량배들에게 맞거나 노역을 당해 생긴 상처가 아니었다. 밤낮 없이 전단지를 돌리고 철거 현장에서 버려진 폐지를 맨손으로 주워 나르며 이 버려진 동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기꺼이 감내한 지독한 가난과 투쟁의 흔적이었다. 10,000원짜리와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지폐들, 그리고 수많은 동전들. 그것은 수인이 하루 24시간을 뼈가 부서지도록 일하고 사람들의 멸시를 견뎌내며 동냥하듯 모아 온 5 동생의 생명줄이자 피눈물이었던 것이다. 방문 밖에서 숨을 죽이고 이 모든 비극적인 참상을 지켜보던 옥분 할매의 무릎이 툭 하고 꺾였다. 노파는 차가운 마루 바닥에 주저앉아 차마 소리내어 울지도 못한 채 주먹으로 제 가슴을 퍽퍽 내리치며 뜨거운 눈물을 비오듯 쏟아내기 시작했다. 오해와 억측으로 소녀를 범죄의 수렁에 빠졌다고 의심했던 자신의 어리석음,
그리고 매일 그 무거운 찐빵을 들고 비틀거리며 멀어지던 소녀의 뒷모습이 오버랩되면서 노인의 심장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했다. 김경희 역시 권총을 쥔 손을 서서히 바닥으로 떨어뜨리며 붉게 충혈된 눈시울을 꾹 누른 채 천장을 향해 깊고 무거운 한숨을 토해냈다. 산비탈을 타고 넘어온 매서운 칼바람이 다 찢겨나간 문풍지를 사정없이 때리며 귀곡성 같은 비명을 질러대는 가운데 옥분 할매는 마침내 무너지는 다리를 이끌고 그 참혹한 냉골의 방 안으로 기어들어가듯 발걸음을 옮겼다. 갑작스러운 낯선 어른들과 경찰 제복의 등장에 낡은 이불, 더미 밑에서 허겁지겁 찐빵을 삼키던 어린아이들은 마치 포수에게 쫓기는 겁먹은 산짐승들처럼 수인의 등 뒤로 파고들며 바들바들 몸을 떨기 시작했다. 세상의 온갖 모진 풍파를 맨몸으로 막아내며 살아온 19살의 수인 역시 갑자기 들이닥친 옥분 할매와 경찰들의 모습에 사색이 되어 덜덜 떨리는 두 팔을 벌려 동생들을 필사적으로 감싸 안았다. 혹여나 부모 없는 고아라는 이유로 시설에 뿔뿔이 흩어져 생이별을 하게 될까봐 소녀는 두려움에 질린 커다란 눈망울에서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짐승처럼 웅크리고 방어했다. 그 애처롭고 처절한 방어의 몸짓 앞에 옥분 할매는 더 이상 서 있을 힘조차 잃고 얼어붙은 시멘트 바닥 위로 철퍼덕 주저앉고 말았다. 노파는 무릎을 꿇은 채 엉금엉금 기어가 찐빵을 반으로 가르느라 허옇게 밀가루가 묻은 수인의 작고 얼어붙은 손을 덥석 부여잡았다. 소녀의 손은 사람의 체온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날 선 얼음장 같았고 뼈마디마다 피가 맺히고 동상에 걸려 퉁퉁 부어올라 있었다. 수백 번 수천 번 쓰레기 더미를 뒤지고 차가운 박스를 나르며 오직 동생들의 입에 들어갈 찐빵을 사기 위해 망가져버린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도 슬픈 훈장이었다. 옥분 할매의 깊게 패인 주름을 타고 흘러내린 뜨거운 눈물이 수인의 멍든 손등 위로 뚝뚝 떨어져 내리며 차가운 핏자국을 녹이고 있었다. 아이고 이 가엾은 새끼야. 이 몹쓸 세상 천지에 핏덩이들만 남겨두고 그 매정한 어른들은 다 어디로 도망갔단 말이냐. 내가 미안혀. 이 못난 늙은이가 눈이 멀어서 귀한 널 의심했어. 내가 죽일려니여 미안혀. 할매의 가슴을 쥐어뜯는 듯한 오열과 짐승 같은 통곡 소리가 텅 빈 판잣집의 서늘한 공기를 가르고 메아리쳤다. 그제야 수인도 참아왔던 서러움과 안도의 감정이 한꺼번에 둑이 무너지듯 터져나와 옥분 할매의 품에 얼굴을 묻은 채 아이처럼 엉엉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밤마다 혹시라도 동생들이 이 추위에 얼어 죽지는 않을까 두려움에 떨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던 19소녀의 지독한 고독이 늙은 주인의 품 안에서 비로소 무장해제되는 순간이었다. 그 비극적이고도 눈물겨운 광경을 방문 어귀에서 숨죽여 지켜보던 김경희와 순경 역시 붉게 달아오른 눈시울을 꾹 누르며 말없이 제복의 지퍼를 내렸다. 평생을 범죄 현장에서 험한 꼴을 다 보며 살아온 베테랑 경찰들의 가슴에도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뜨거운 연민의 불길이 치솟고 있었다. 그들은 입고 있던 두꺼운 경찰용 방한 파카를 지체 없이 벗어 던졌다. 그리고는 방 안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가 추위와 공포에 질려 입술이 파랗게 질린 어린 동생들의 작은 어깨 위로 그 묵직하고 따뜻한 어른들의 체온을 아낌없이 덮어주었다. 나라의 법과 제도가 미처 보듬지 못했던 복지. 사각지대의 뼈아픈 비극 앞에서 그들이 지금 당장 내어줄 수 있는 가장 인간적이고도 간절한 속죄의 방식이었다. 두꺼운 파카의 온기에 쌓인 아이들은 그제야 경계심을 풀고 김경희의 품에 안겨 가쁘게 몰아쉬던 숨을 고르기 시작했다. 칠흑 같던 절망의 산동네에도 어느덧 푸르스름한 새벽 여명이 스며들고 밤새 세상을 얼어붙게 만들었던 매서운 칼바람도 어른들의 뜨거운 눈물 앞에서는 서서히 그 위세를 잃어가고 있었다. 옥분 할매는 수인의 등을 연신 토닥이며 마른 셋으로 눈물을 훔치고는 단호하게 몸을 일으켜 세웠다. 자, 다들 일어나거라. 이딴 얼음장 같은 냉골에서는 짐승도 못 산다. 내 찐빵집으로 가자꾸나. 거긴 연탄불이 벌겋게 살아있은 게 거기 가서 온몸을 녹이고 따뜻한 국밥이라도 한 그릇 말아먹어야 쓰겄다.
그것은 이 험난하고 차가운 세상으로부터 수인 남매를 완벽하게 구출해내겠다는, 그리고 앞으로 이 가엾은 핏덩이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겠다는 옥분 할매의 묵직한 선언과도 같았다. 체격이 건장한 김경희와 박순경이 어린 동생들을 하나씩 번쩍 안아 올렸고, 옥분 할매는 제대로 걷지 못해 비틀거리는 수인의 허리를 제 단단한 어깨로 부축하며 판잣집의 방문을 나섰다. 부서진 시멘트 담장과 아슬아슬한 비탈길을 따라 내려오는 그들의 하산길은 올라갈 때에 지독했던 공포와는 전혀 다른 온기로 가득 차 있었다. 언제나 혼자서 짓눌릴 듯 무거운 비닐봉지를 끌어안고 이 가파른 길을 오르내리며 뼈가 부서지는 고통을 감내해야 했던 수인은 난생 처음으로 느껴보는 타인의 따뜻한 체온과 고호 아래 조용히 눈을 감았다. 더 이상 매일 새벽을 두려워하며 전단지를 줍기 위해 쫓기듯 달리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소녀의 얼어붙은 영혼을 따스하게 어루만지고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산비탈을 다 내려온 그들의 눈앞에 옥분 할매의 찐빵집이 보였다. 아직 미처 끄지 못한 가마솥의 열기가 유리창을 뽀얗게 물들이고 있었고, 굴뚝에서는 새벽 공기를 가르며 포근한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수인과 동생들이 기나긴 지옥의 터널을 빠져나와 마침내 도달한 세상에서 가장 작지만 가장 따뜻하고 위대한 성전이었다. 경찰의 부축을 받으며 가게 안으로 들어선 아이들의 얼굴 위로 훈훈한 연탄난로의 열기가 스며들며 붉게 얼었던 뺨을 마법처럼 녹여내고 있었다. 비로소 지독했던 고립의 시간이 끝나고 상처 입은 영혼들을 꿰매어줄 새로운 삶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연탄난로 위에서 벌겋게 달아오른 묵직한 무쇠 주전자가 씩씩거리며 하얀 수증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밖은 여전히 살을 애는 듯한 매서운 삭풍이 몰아치는 12월의 한겨울이었지만 옥분 할매의 낡은 찐빵집 안은 마치 이른 봄날의 아랫목처럼 아늑하고도 눈물겨운 온기로 가득 차 있었다. 가게 한 구석에 옹기종기 모여앉은 어린 5 동생들의 창백했던 뺨에는 어느새 옅은 복숭아빛 생기가 돌기 시작했고, 김경희와 박순경이 급히 시장 어귀에서 공수해온 뜨끈한 소머리 국밥 한 그릇씩을 뚝딱 비워낸 아이들의 얼굴에는 오랜 굶주림 끝에 찾아온 나른한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수인은 차마 그 따뜻한 국밥 한 숟갈을 제대로 삼키지 못한 채 난로 곁에서 새근새근 잠이 든 막내의 이마를 하염없이 쓸어내리고 있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다 찢겨나간 판잣집, 문풍지 아래서 동생들이 얼어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오들오들 떨었던 것이 마치 전생의 일처럼 아득하게만 느껴졌다. 동상으로 퉁퉁 부어올라 감각조차 무뎌진 수인의 2 손을 옥분 할매의 투박하고 따뜻한 손이 가만히 감싸쥐었다. 수십 년 세월 동안 험한 시장통에서 수많은 이들의 허기를 달래주며 묵묵히 밀가루 반죽을 치대온 옥분 할매의 굳은 살, 박인 손바닥은 19 소녀가 평생 짊어져온 가난과 절망의 무거운 짐을 단숨에 녹여낼 만큼 넓고도 깊었다. 할매는 수인의 젖은 머리칼을 거친 손으로 다정하게 쓸어 넘겨주며 흔들림 없는 단단한 눈빛으로 소녀의 멍든 가슴에 뜨거운 쐐기를 박듯 나지막이 속삭였다. 이제 고만 울어라. 오늘부터 이 찐빵집 문간방이 니들 집이고 이 못난 늙은이가 니들 할미다. 하늘이 두 쪽 나도 내 새끼들 굶기는 일은 없을 터이니 이제 그 무거운 짐일랑 다 내려놓고 편히 자거라. 그 투박하고도 결연한 한마디는 부모를 잃고 세상 천지의 혈혈단신으로 내동댕이 쳐졌던 소녀의 처절한 삶에 내려진 가장 거룩하고도 위대한 구원이었다. 수인은 옥분 할매의 무릎에 얼굴을 묻고 그동안 단 한 번도 마음 편히 소리내어 울어보지 못했던 19살의 서러움을 토해내며 짐승처럼 오열했다. 그것은 지독했던 과거의 굴레와의 작별이자 비로소 세상의 따뜻한 품으로 돌아온 상처받은 영혼의 기쁨에 찬 첫 울음소리였다. 그날 이후 낡은 시장 골목에는 얼어붙은 강물이 녹아내리듯 기적 같은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옥분 할매네 찐빵집 문간방으로 거처를 옮긴 6남매의 기막힌 사연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자 차갑고 매정하게만 보이던 시장 사람들의 가슴속에 꽁꽁 숨겨져 있던 뜨거운 인정이 화산처럼 폭발하듯 쏟아져 나온 것이다. 정육점 박 사장은 일주일에 한 번씩 아이들을 먹이라며 질 좋은 고기를
검은 봉지에 듬뿍 담아 가게 문턱에 슬그머니 밀어넣고 도망치듯 사라졌고, 건어물 가게 아주머니는 아이들의 해진 옷을 대신할 따뜻한 손바지와 털장갑을 한 보따리 안고 찾아와 수인의 손을 붙잡고 함께 눈물을 훔쳤다. 김경희와 박순경 역시 비번인 날이면 어김없이 찐빵집을 찾아와 덜컹거리는 미닫이 문을 고쳐주거나 무거운 연탄을 날라주며 육남매의 든든한 삼촌 노릇을 자처했다. 세상은 수인이 생각했던 것처럼 결코 혼자서 피 흘리며 버텨내야 하는 잔혹한 전쟁터가 아니었다. 벼랑 끝에 선 가엾은 생명들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체온을 나누어주는 평범한 이웃들의 위대한 연대가 얼어붙었던 소녀의 잿빛 세상을 찬란한 봄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시간은 모든 상처를 아물게 하는 가장 위대한 명약이 되어 소리 없이 흘러갔다. 몇 번의 시린 겨울이 지나고 다시 찾아온 눈 내리는 12월의 새벽. 낡은 찐빵집의 가마솥에서는 여전히 맹렬한 하얀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지만 그 풍경은 수년 전 아슬아슬했던 그날과는 사뭇 달랐다. 거대한 가마솥 앞에는 이제 허리가 굽은 옥분 할매 대신 어느덧 20대 중반의 건강하고 싹싹한 여성으로 성장한 수인이 하얀 앞치마를 두른 채 씩씩하게 밀가루 반죽을 치대고 있었다. 동상으로 짓무르고 시퍼런 멍으로 가득했던 가녀린 팔목은 이제 제법 단단하고 옹골찬 근육이 붙어 옥분 할매의 빈자리를 완벽하게 채워내고 있었고, 퀭하고 절망으로 가득 찼던 두 눈동자에는 세상 그 어떤 모진 풍파도 이겨낼 수 있다는 굳건한 희망과 깊은 감사의 빛이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가게 안쪽 따뜻한 문간방에서는 번듯한 교복을 차려입고 학교 갈 준비를 마친 동생들이 제잘거리는 맑은 웃음소리가 경쾌한 음악처럼 흘러나왔고,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그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던 옥분 할매의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는 세상에서 가장 평온하고 눈부신 미소가 하얗게 피어났다. 매일 새벽 지옥 같은 산동네를 향해 피눈물을 삼키며 찐빵을 실어 날랐던 19 소녀의 처절한 사투는 조건 없는 사랑을 내어준 이웃들의 품 안에서 마침내 가장 아름답고 눈부신 희망의 꽃으로 만개한 것이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낡은 시장 골목 위로 옥분 할매와 수인이 함께 쪄낸 따뜻한 찐빵의 달콤하고 구수한 냄새가 짙게 퍼져나갔다. 그것은 이 시리고 혹독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주는 가장 뜨겁고도 위대한 위로의 향기였다. 모진 겨울이 몇 번이나 뒷걸음질치고 시장 골목의 낡은 슬레이트 지붕 위로도 제법 따사로운 봄볕과 지독한 여름의 장마가 수없이 교차하며 무심한 세월을 속절없이 흘려보냈다. 옥분 할매의 거친 숨결과 수인의 청춘이 고스란히 녹아든 낡은 찐빵집은 이제 시장통을 넘어 도시 외곽을 오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허기진 뱃속과 시린 마음을 다독여주는 가장 따뜻하고 거룩한 명소로 굳건히 자리 잡고 있었다. 수인의 가녀렸던 팔목에는 어느덧 40년 경력의 옥분 할매를 능가할 만큼 옹골차고 단단한 장인의 근육이 자리 잡았고,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허겁지겁 찐빵을 주워 삼키던 코울릭의 동생들은 반듯하게 다려진 교복을 입고 제 몫의 삶을 당당히 걸어나가는 훌륭한 청소년들로 자라나 있었다. 밀가루 반죽이 익어가는 달큰하고 구수한 냄새 속에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 기구한 운명의 가족들은 영원히 부서지지 않을 견고한 행복의 성을 차곡차곡 쌓아 올리고 있는 듯했다. 하지만 가난하고 서툰 자들이 맨손으로 쌓아 올린 행복의 이면에는 언제나 잔혹한 운명의 그림자가 독사처럼 따리를 틀고 때를 기다리는 법이었다. 평화로운 일상의 쳇바퀴 속에서 수인이 미처 알아채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다. 그것은 바로 매일 새벽 가장 먼저 가마솥에 불을 지피며 강철처럼 버텨주던 옥분 할매의 굽은 등이 해가 갈수록 앙상한 겨울나무처럼 위태롭게 말라가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수십 년 세월 동안 시장 바닥의 모진 풍파를 맨몸으로 막아내며 자식 같은 찐빵을 쪄내느라 노인의 뼛속 깊은 곳 연골과 진액은 이미 바닥까지 갉아먹혀 껍데기만 위태롭게 남은 상태였다. 옥분 할매는 수인이 걱정할까봐 밤마다 문간방 구석에 웅크려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새어나오는 앓는 소리를 죽였고, 진통제를 한 움큼씩 삼키며 고통으로 찌그러지는 주름진 얼굴을 억지로 펴내고 있었다. 자신이 쓰러지면 이제 막 세상의 빛을 보기 시작한 수인과 아이들의 어깨에
또다시 지옥 같은 짐을 지우게 될 것이라는 그 지독한 어미의 마음이 노인의 숨통을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끊어놓고 있었던 것이다. 비극은 언제나 가장 평범하고 고요한 얼굴을 하고 들이닥친다. 유난히도 안개가 짙게 깔려 한치 앞도 분간하기 힘들었던 11월의 어느 서늘한 새벽. 어김없이 가마솥에 끓는 물을 확인하고 육중한 밀가루 포대를 들어 올리려던 옥분. 할매의 몸이 마치 끊어진 인형처럼 흉측한 파열음과 함께 시멘트 바닥으로 처참하게 고꾸라지고 말았다. 찢어진 포대기에서 터져나온 새하얀 밀가루가 마치 때이른 폭설처럼 낡은 찐빵집의 공중을 뽀얗게 뒤덮으며 참혹하게 흩날렸고 그 밀가루 먼지 한가운데에 쓰러진 옥분 할매는 경련하듯 몸을 뒤틀며 고통스러운 신음을 토해냈다. 뒤늦게 문간방에서 뛰쳐나온 수인은 그 믿을 수 없는 끔찍한 광경 앞에 심장이 날카로운 유리 조각에 베인 듯 찢겨나가는 고통을 느끼며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고 노인의 곁으로 미친 듯이 달려갔다. 할머니, 할머니, 눈 좀 떠보세요. 안 돼, 안 돼, 제발 눈 좀 떠봐요. 수인의 처절하고 찢어질 듯한 절규가 시장 골목의 고요한 새벽 공기를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심장을 파고들고 차갑고 하얀 병원의 복도를 미친 듯이 질주하는 내내 수인의 머릿속은 하얗게 표백되어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다. 응급실의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서 피투성이가 된 수인의 손을 부여잡은 의사의 입술은 지독하게도 잔인한 선고를 내뱉었다. 오랜 세월 누적된 심각한 척추 협착증과 관절의 붕괴, 그리고 극도의 과로로 인한 신부전증이 겹쳐 당장 대수술을 받지 않으면 생명을 장담할 수 없다는 벼락 같은 절망의 목소리였다. 더불어 수인의 눈앞에 내밀어진 수술 동의서와 천문학적인 액수가 적힌 병원비 예상 청구서는 19살 그의 겨울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시커먼 절망의 아가리를 벌린 채 그녀의 목줄을 잔인하게 옥죄어오고 있었다. 의식을 잃고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중환자실의 차가운 침대 위에 누워있는 옥분. 할매의 모습은 마치 바스러지기 직전의 마른 낙엽처럼 작고 초라했다. 수인은 두꺼운 유리병 너머로 그 참혹한 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자신의 뺨을 무자비하게 후려치고 또 후려쳤다. 내가 조금 더 일찍 알아챘더라면, 내가 그 무거운 짐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빼앗아 짊어졌더라면 나를 살리고 내 동생들을 거두느라 우리 할머니가 저렇게 망가지지는 않았을 텐데. 뼛속까지 파고드는 지독한 자책감과 죄책감이 수인의 영혼을 난도질하며 피눈물을 쏟게 만들었다. 하지만 세상의 잔인함은 결코 한 번의 매질로 끝나는 법이 없었다. 병원비 마련을 위해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며 찐빵집으로 돌아온 수인의 눈앞에는 또 다른 거대한 폭풍이 흉측한 민낯을 드러내고 기다리고 있었다. 굳게 닫힌 찐빵집의 낡은 유리 미닫이문 한가운데에 시퍼런 법원의 도장이 묵직하게 찍힌 붉은색 강제 퇴거 명령서가 마치 사형 선고장처럼 섬뜩하게 붙어 있었던 것이다. 사연인즉슨 옥분 할매가 쓰러지기 불과 며칠 전 낡은 시장통을 통째로 허물고 거대한 주상복합 건물을 올리려는 대기업의 무자비한 자본 논리에 의해 가게 건물의 소유주가 바뀌어버린 것이었다. 새로운 건물주는 영세 상인들의 피눈물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터무니없는 명도 소송을 걸어 단숨에 법적인 퇴거 명령을 받아낸 상태였다. 평생을 바쳐 일구어온 옥분 할매의 분신이자 수인 남매가 죽음의 문턱에서 구원받았던 그 거룩한 성전이 이제는 자본의 탐욕스러운 굴삭기 삼날 아래 속절없이 무너져 내릴 참혹한 위기에 처한 것이다. 찢어질 듯 붉은 글씨가 적힌 퇴거 명령서를 쥔 수인의 두 손이 사시나무처럼 격렬하게 떨려왔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골목을 휩쓸며 수인의 헝클어진 머리칼을 거칠게 흐트려 놓았다. 불과 하루아침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끔찍한 절망의 한가운데 덩그러니 남겨진 수인은 굳게 닫힌 가게 문에 기대어 주저앉은 채 소리 없는 오열을 삼켰다. 옥분 할매의 병원비라는 거대한 산과 가게를 지켜내야 한다는 무자비한 폭풍 앞에서 25의 청춘은 한없이 나약하고 초라하기만 했다. 그러나 수인은 19살 그의 겨울 빚쟁이들을 피해 어둠 속으로 숨어들기만 했던 그 겁 많은 고아 소녀가 아니었다.
옥분 할매의 지독하고도 맹렬한 사랑을 먹고 자라난 그녀의 뼛속에는 세상의 어떤 모진 풍파 앞에서도 결코 무릎 꿇지 않는 강인한 생명력이 깊게 뿌리내려 있었다. 수인은 바닥에 떨어지는 눈물을 거칠게 소매로 닦아내며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피가 맺히도록 주먹을 꽉 틀어주며 굳게 닫힌 낡은 셔터를 향해 이글거리는 눈빛으로 무언의 맹세를 새겨 넣었다. 내 목숨을 다 내어놓고 내 살점을 다 뜯어먹히는 한이 있더라도 이번에는 내가 지킨다. 나를 살리고 우리 동생들을 살려낸 내 유일한 어머니의 이 숨결을 악착같이 기어이 지켜내고야 말 것이다. 살을 애는 듯한 12월의 칼바람은 병원. 복도에 고여있던 소독약의 비릿한 냄새마저 꽁꽁 얼어붙게 만들 만큼 지독하게도 매서웠다. 수인은 손끝이 하얗게 질리도록 꽉 움켜쥔 병원비 청구서와 텅 빈 통장을 품에 안고 피도 눈물도 없는 거대한 자본의 장벽 앞에서 수백 번이고 고개를 조아려야만 했다. 옥분 할매의 으스러진 척추를 세우고 끊어져가는 숨통을 다시 잇기 위해서는 당장 천문학적인 액수의 수술비가 필요했지만 25고와 처녀의 간절한 눈물 따위는 은행의 차갑고 견고한 대리석, 바닥 위에서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한 채 속절없이 바스러질 뿐이었다. 담보도 번듯한 보증인도 없는 가난한 청춘에게 세상의 문은 19살. 그해 겨울보다 훨씬 더 잔혹하고도 냉정하게 닫혀 있었다. 밑창이 다 닳아버린 운동화를 신고 온종일 잿빛 도심의 아스팔트 위를 미친 듯이 뛰어다닌 수인의 발 뒤꿈치에서는 검붉은 피가 배어나와 양말을 적셨지만 그녀는 육신의 고통 따위는 느낄 새조차 없이 오직 옥분 할매를 살려야 한다는 처절한 일념 하나로 짐승처럼 거리를 헤매고 또 헤매었다. 하지만 절망의 늪은 언제나 가장 나약한 순간에 가장 흉측한 아가리를 벌리고 달려드는 법이었다. 온종일 단 한 푼의 돈도 구하지 못한 채 찢어지는 가슴을 안고 파김치가 되어 시장 골목으로 돌아선 수인의 고막을 찢을 듯한 요란한 쇳소리가 무자비하게 강타했다. 옥분 할매의 피와 땀 그리고 육남매의 거룩한 생명줄이 서려있는 낡은 찐빵집 앞에는 시퍼런 작업복을 입고 쇠파이프를 든 험악한 용역 깡패. 무리 5-6명이 흉터투성이의 들개들처럼 진을 치고 있었다. 그들은 이미 강제 집행이라는 명목 하에 찐빵집의 낡은 유리 미닫이 문을 산산조각 내어 박살을 내놓았고 40년 세월 동안 묵묵히 찐빵을 쪄내던 거대한 가마솥을 쇠지렛대로 들어 엎으려며 폭력적인 난동을 부리고 있었다. 평생을 피땀 흘려 일군 삶의 터전이 자본의 무자비한 폭력 앞에 처참하게 짓밟히는 광경을 목격한 수인의 눈동자는 순간 극도의 공포를 넘어선 시퍼런 분노로 무섭게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터져나오는 비명을 집어삼키며 쇠망치를 들고 가마솥을 향해 달려드는 용역. 패거리의 우두머리를 향해 제 마른 몸뚱이를 포탄처럼 내던졌다. 날카롭게 깨진 유리 파편이 수인의 무릎을 파고들고 거친 구둣발이 그녀의 어깨를 짓밟았지만 수인은 두 팔을 뻗어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옥분 할매의 가마솥을 제품에 꽉 끌어안은 채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내 목숨을 다 끊어놓기 전에는 우리 할머니의 피와 살이 녹아있는 이 가마솥에 손가락 하나 대지 못한다는 19. 고아 소녀의 도끼 어린 절규가 시장통의 차가운 공기를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당장 안 비켜? 법대로 하는 거 안 보여. 확 다 부숴버리기 전에 비켜라. 용역 깡패의 서늘한 협박과 함께 굵은 쇠파이프가 수인의 가녀린 등을 향해 무자비하게 허공을 가르며 내리꽂히려는 그 찰나였다. 이놈의 새끼들아. 피도 눈물도 없는 짐승만도 못한 놈들아. 천둥 같은 고함과 함께 쇠파이프를 쥔 용역의 팔목을 억센 소나기로 낚아챈 이는 다름 아닌 정육점 박 사장이었다. 그의 한 손에는 서슬 퍼런 정육 점용 식칼이 시퍼렇게 빛을 발하고 있었고 그 뒤로는 건어물 가게 아주머니, 과일 가게 노인, 철물점, 청년 등 시장통의 상인들 수십 명이 손마다 몽둥이와 갈고리를 쥐어든 채 폭풍처럼 몰려들고 있었다. 세상의 밑바닥에서 억척스럽게 살아남아 뼈가 굵은 그들의 눈빛에는 제 자식처럼 거두어 먹인 수인을 향한 무자비한 폭력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무서운 연대와 결기가 이글거리고 있었다. 갑작스러운 수십 명 상인들의 맹렬한 기세와 살기에 짓눌린 용역 깡패들은 욕설을 내뱉으며
뒷걸음질을 치다 이내 골목 밖으로 쫓기듯 물러나 버렸다. 텅 빈 찐빵집 한가운데 부서진 유리. 조각 위에 엎드려 피를 흘리며 가마솥을 끌어안고 있는 수인을 향해 시장 사람들이 우르르 다가왔다. 건어물 가게 아주머니가 오열하며 수인을 일으켜 세우고 피나는 무릎을 제 앞치마로 닦아내 주었다. 그리고는 허리춤에 차고 있던 낡은 전대에서 꼬깃꼬깃하게 접힌 지폐와 동전들이 잔뜩 섞인 검은 비닐봉지 하나를 꺼내어 수인의 피 묻은 손에 억지로 쥐어주었다. 그것은 정육점 박 사장, 과일가게 노인, 그리고 시장통의 모든 상인들이 며칠 동안 한 푼, 두 푼 밤잠을 설쳐가며 모아 온 옥분 할매의 수술비를 위한 눈물겨운 쌈짓돈이었다. 생선 비린내와 피 비린내가 진동하는 그 꼬깃꼬깃한 돈. 뭉치에는 이 시리고 혹독한 세상을 함께 버텨내자는 가난한 이웃들의 가장 뜨겁고도 거룩한 체온이 고스란히 녹아들어 있었다. 수인은 제 손에 쥐어진 그 무겁고도 눈물겨운 비닐봉지를 가슴 깊이 품어 안으며 참아왔던 오열을 짐승처럼 토해냈다. 짓밟힌 찐빵집의 부서진 문틈 사이로 차가운 12월의 눈보라가 매섭게 몰아치고 있었지만 수인을 겹겹이 애워싼 시장 사람들의 뜨거운 눈물과 체온은 그 어떤 매서운 동장군의 칼바람보다 더 강력하게 소녀의 얼어붙은 영혼을 찬란하게 녹여내고 있었다. 수술 중이라는 시퍼런 핏빛 글씨가 전멸하는 수술실 앞의 차가운 복도는 지독한 정막과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수인은 무릎이 다 까져 엉망이 된 다리를 끌어안고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주저앉은 채 시장 상인들의 핏땀이 고스란히 엉겨붙은 그 묵직한 검은 비닐봉지를 제 심장 언저리에 터질 듯이 꽉 끌어안고 있었다. 생선 비린내와 흙냄새, 그리고 누군가의 땀냄새가 뒤섞인 그 낡은 돈 뭉치는 죽음의 문턱을 헤매고 있는 옥분 할매를 이승으로 억척스럽게 끌어당겨줄 유일하고도 거룩한 생명줄이었다. 수인의 멍든 입술은 소리 없는 기도를 수만 번도 넘게 웅얼거렸고 수술실 너머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금속성 기계음 하나하나가 소녀의 찢어진 가슴을 날카로운 바늘처럼 무자비하게 쑤시고 지나갔다. 피 말리는 10여 시간의 끔찍한 사투가 영겁처럼 흘러가고 마침내 수술실의 무거운 철문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열렸다. 녹초가 된 얼굴로 걸어나온 늙은 집도이의 입에서 수술이 기적적으로 잘 끝났다는 고비는 넘겼다는 그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수인은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영혼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듯 그 자리에 혼절하듯 쓰러지며 짐승 같은 오열을 토해냈다. 그것은 잔인한 자본의 폭력과 지독한 가난 앞에서도 결코 무릎 꿇지 않고 기어이 제 어미와도 같은 옥분 할매의 숨통을 지켜냈다는 25고와 처녀의 처절하고도 위대한 승리의 찬가였다. 며칠 뒤 중환자실의 서늘한 기계음에 의지의 사경을 헤매던 옥분 할매의 파르르 떨리는 눈꺼풀이 기적처럼 서서히 들어 올려졌다. 아직 마취 기운이 가시지 않아 초점이 흐릿한 노인의 탁한 눈동자 속에 가장 먼저 맺힌 것은 며칠 밤낮을 뜬 눈으로 지새워 반쪽이 되어버린 수인의 퀭한 얼굴이었다. 산소호흡기 너머로 새어나오는 할매의 숨결은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가냘팠지만 뼈만 남은 앙상한 손을 힘겹게 들어올려 수인의 눈물범벅이 된 뺨을 매만지는 그 손길만큼은 세상 그 어떤 난로보다 뜨겁고 다정했다. 울지 마라. 내 똥강아지. 내 새끼들 놔두고 내가 어딜 간다냐. 밥은 묵었냐. 자신의 몸이 으스러지는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오직 제 새끼들의 끼니부터 걱정하는 그 지독하고도 맹렬한 내리사랑 앞에서 수인은 차마 쏟아지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할매의 거친 손등에 얼굴을 묻은 채 엉엉 소리내어 울었다. 모진 세상의 풍파 속에서 서로의 찢긴 상처를 부둥켜 안고 피를 나누지 않은 진짜 가족이 된 두 사람의 온기가 차가운 중환자실의 공기를 눈물겹도록 따스하게 데우고 있었다. 옥분 할매의 숨통이 트였다는 소식을 안고 다시 시장 골목으로 돌아온 수인의 발걸음은 이전의 절망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던 그 나약한 발걸음이 아니었다. 무자비한 용역 깡패들의 쇠파이프 아래 처참하게 짓밟히고 부서졌던 찐빵집 앞에는 수인이 미처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가슴 벅찬 기적의 풍경이 찬란하게 펼쳐지고 있었다.
정육점 박 사장은 피 묻은 앞치마를 두른 채 커다란 함석판을 가져와 산산조각난 유리 미닫이무늬 뼈대를 억척스럽게 다시 세우고 있었고, 건어물 가게 아주머니와 과일 가게 노인은 빗자루와 쓰레기 바지를 들고 바닥에 흉기처럼 널브러진 유리 파편과 부서진 집기들을 말끔하게 쓸어 담고 있었다. 비번을 반납하고 사복 차림으로 달려온 김경희와 박순경은 넘어져 나뒹굴던 수백 킬로그램의 거대한 무쇠 가마솥을 영차 소리와 함께 들어올려 제자리에 굳건히 안착시키고 있었다. 용역 깡패들이 다시는 얼씬도 하지 못하도록 상인연합회 차원에서 조를 짜서 찐빵집 앞을 철통같이 지켜주겠다는 시장 사람들의 그 거칠지만 눈물겨운 연대가 흉터투성이의 낡은 찐빵집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있었던 것이다. 수인은 두 주먹을 불끈 쥐고 그 뜨거운 연대의 한가운데로 뛰어들었다. 영하의 매서운 칼바람이 부서진 문틈으로 쌩쌩 불어 닥쳤지만 수인과 시장 상인들의 이마에는 어느새 뜨거운 희망의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다. 힘겨운 복구 작업이 끝난 늦은 밤, 수인은 깨끗하게 닦인 가마솥 아래에 직접 연탄을 갈아넣고 번개탄에 불을 지폈다. 성냥불이 닿자마자 매캐한 연기와 함께 시뻘겋게 타오르는 연탄불의 맹렬한 불꽃은 그 어떤 무자비한 자본의 굴삭기 앞에서도 결코 꺼지지 않을 끈질긴 서민들의 생명력 그 자체였다. 이튿날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낡은 시장 골목 위로 어김없이 거대한 하얀 수증기가 맹렬한 기세로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지옥 같은 죽음의 문턱에서 기어이 살아 돌아온 옥분. 할매의 부활을 알리는 신호탄이자 상처투성이의 세상 속에서도 서로의 손을 맞잡고 기적을 만들어낸 위대한 이웃들의 찬란한 아침을 여는 따뜻한 연기였다. 수인은 끓어오르는 가마솥 앞에서 밀가루 반죽을 힘차게 치대며 이 시리고 혹독한 세상을 향해 세상에서 가장 눈부시고 당당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모진 겨울의 심장부로 접어든 12월의 중순, 기적처럼 다시 타오른 찐빵집의 가마솥은 온 시장통을 훈훈한 수증기로 가득 채우며 맹렬하게 끓어오르고 있었지만 낡은 유리문 한가운데에 흉터처럼 들러붙어 있는 붉은색 강제 퇴거 명령서는 여전히 서늘한 사형 선고처럼 수인의 목줄을 겨누고 있었다. 상인들의 피땀 어린 쌈짓돈과 몸을 내던진 억척스러운 연대로 당장의 무자비한 폭력은 막아내었으나 거대한 대기업의 탐욕스러운 자본이 합법이라는 알량한 가면을 쓰고 휘두르는 팬대의 폭력 앞에서는 그저 하루살이의 위태로운 연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수인은 더 이상 두려움에 떨며 골목 뒤로 숨어들던 19살의 나약한 고아 소녀가 아니었다. 옥분 할매가 제 뼈와 살을 깎아내어 지켜준 이 거룩한 생명의 성전을, 그리고 시장 사람들의 거친 숨결이 녹아있는 이 따뜻한 연대의 공간을 결코 허망하게 빼앗길 수는 없었다. 수인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더욱 치열하게 밀가루 반죽을 치대고 시꺼먼 무쇠솥에 붉은 팥을 쓰며 가마솥 앞을 지켰다. 동상으로 짓무르고 굳은 살이 박인 수인의 두 손이 반죽을 내리칠 때마다 그녀의 이마에서는 굵은 땀방울이 비오듯 쏟아져 내려 밀가루와 함께 뜨겁게 엉겨붙었다. 그것은 단순한 장사를 위한 노동이 아니라 거대한 절망의 벽을 부수기 위해 온몸의 진액을 짜내어 벼려내는 투절한 무기이자 숭고한 기도의 의식이었다. 매일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갓 쪄낸 수백 개의 뜨거운 찐빵들을 커다란 보온 상자에 담아 짊어진 수인은 발바닥이 부르트고 피가 배어나오는 고통 속에서도 시장 골목과 인근의 가파른 주택가 골목길을 미친 듯이 누비고 다녔다. 수인의 거칠고 상처투성이인 두 손에는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찐빵과 함께 자본의 폭력에 무참히 짓밟히고 있는 영세 상인들의 가여운 생존권을 지켜달라는 눈물겨운 탄원서 뭉치가 쥐어져 있었다. 살을 에이는 듯한 영하의 맹추위 속에서도 수인은 길을 걷는 행인들의 소매를 붙잡고 꽁꽁 언 맨바닥에 무릎을 꿇어가며 쉰 목소리로 피를 토하듯 호소했다. 수인의 그 처절하고도 간절한 외침에 가장 먼저 발걸음을 멈추고 언손을 호호 불어가며 탄원서에 이름을 적어준 이들은 다름 아닌 그녀가 19살. 그 참혹했던 겨울에 가마솥의 온기를 나누어 주었던 바로 그 가난하고 평범한 산동네의 이웃들이었다. 낡은 점퍼를 주워 입은 일용직 노동자들, 허리가 굽은 파지 줍는 노인들,
그리고 찐빵집 문간방에서 수인의 동생들과 함께 글을 배우며 자라난 동네의 어린 학생들까지. 그들은 기꺼이 자신의 구분 등을 내어주어 탄원서의 받침대가 되어주었고 동상에 걸려 갈라진 손가락으로 꾹꾹 눌러 쓴 수천 장의 서명은 꽁꽁 얼어붙은 도시의 심장을 녹이는 기적의 불씨가 되어 거센 들불처럼 번져나가기 시작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고아 남매를 제 자식처럼 거두어 먹인 옥분. 할매의 거룩한 희생과 그 은혜를 갚기 위해 거대 기업과 홀로 맞서 싸우는 25 처녀의 눈물겨운 사연은 낡은 시장통을 넘어온 도심의 사람들에게 묵직한 파동을 일으키며 뜨거운 연대의 사슬을 엮어내고 있었다. 마침내 법원이 예고했던 강제 철거 집행의 그 잔혹한 아침이 밝았다. 잿빛 하늘에서는 금방이라도 폭설이 쏟아질 듯 먹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고 뼈를 시리게 하는 삭풍이 시장 골목을 흉흉하게 휩쓸고 지나갔다. 육중한 굉음을 내며 지진이라도 난 듯 땅바닥을 울리며 다가오는 거대한 굴삭기의 날선 쇠이빨과 시퍼런 작업복을 통일해 입고 손에 쇠몽둥이를 거머쥔 수십 명의 철거 용역 패거리들이 뿜어내는 살기는 숨을 쉬기조차 힘들 만큼 끔찍한 공포를 자아냈다. 자본의 탐욕을 대변하는 굴삭기의 차가운 기계음이 옥분. 할매의 낡은 찐빵집을 단숨에 바스러뜨리기 위해 거대한 삼날을 번쩍 치켜든 바로 그 일촉즉발의 순간이었다. 하지만 무자비한 굴삭기의 삼날은 찐빵집의 낡은 지붕을 향해 단 한 뼘도 밑으로 떨어져 내릴 수 없었다. 굴삭기의 거대한 궤도 앞을 수인을 필두로 한 수백 명의 사람들이 거대한 산맥처럼 가로막고 나선 것이다. 피 묻은 앞치마를 두른 정육점 박 사장을 비롯한 시장의 상인들은 물론이거니와 수인의 찐빵을 받아들고 눈물로 탄원서에 서명했던 산동네의 이웃들, 교복을 입은 학생들, 그리고 비번을 반납하고 사복 차림으로 달려와 방패막이를 자처한 김경위와 동료 경찰들까지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서 숨죽여 살아가던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이 서로의 팔짱을 굳게 끼고 거대한 인간 바리케이드를 형성하여 폭력의 쇠이빨 앞에 제 목숨을 내던지듯 버티고 서 있었다. 그들의 손에는 저마다 수인이 새벽 내내 피땀으로 쪄낸 아직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뜨거운 찐빵이 하나씩 들려 있었다. 차가운 강철의 굴삭기와 흉기를 든 깡패들의 살기 어린 눈빛에 맞서 사람들은 찐빵의 따뜻한 온기를 손에서 손으로 전하며 묵묵히 자리를 지켰다. 아무런 무기도 그 흔한 붉은 띠 하나도 두르지 않았지만 서로의 체온에 의지하며 뿜어내는 수백 명의 하얀 입김은 12월의 매서운 삭풍마저도 단숨에 덮여버릴 만큼 맹렬하고도 거룩했다. 그 압도적이고도 장엄한 연대의 물결 한가운데서 밀가루가 하얗게 내려앉은 앞치마를 꽉 움켜쥔 수인이 굴삭기를 향해 한치의 떨림도 없는 맑고 단단한 목소리로 외쳤다. 이 가마솥은 우리 모두를 살려낸 심장입니다. 당신들의 그 차가운 쇳덩어리로는 결코 단 한 발자국도 이곳을 뚫고 지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수인의 그 짧고도 결연한 외침은 텅 빈 골목을 쩌렁쩌렁 울리며 수백 명의 가슴 속에 뜨거운 불기둥을 쏘아 올렸다. 돈이면 무엇이든 다 부수고 빼앗을 수 있다고 믿었던 거대 자본의 오만함이 가난하지만 결코 부러지지 않는 서민들의 지독한 연대와 따뜻한 찐빵. 한 조각이 만들어낸 위대한 인간의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참으로 눈부시고도 찬란한 기적의 순간이었다. 차갑고 거대한 굴삭기의 삼날 앞을 맨몸으로 막아선 수백 명의 이웃들. 그 장엄한 인간 방패의 결기 앞에 돈으로 모든 것을 짓밟으려던 철거 용역들의 기세도 얼어붙기 시작했다. 수인이 치켜든 눈물겨운 탄원서와 모락모락 김이 피어오르는 찐빵은 폭력보다 강한 연대의 상징이었다. 벼랑 끝에 몰린 서민들의 처절한 항거는 때마침 현장에 도착한 방송국 카메라를 타고 전국으로 생중계되었다. 이윤만을 줬던 기업의 탐욕스러운 민낯이 폭로되는 순간이었다. 여론의 거센 문매를 견디지 못한 기업 측은 결국 강제 집행을 철회하고 굴삭기를 물릴 수밖에 없었다. 기적은 매서운 폭풍이 거친 자리에 한꺼번에 찾아왔다.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회복실로 옮겨진 옥분. 할매는 병실 화면 속에서 제 새끼처럼 거둔 수인이 가게를 지켜내는 모습을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냈다.
상처투성이 고아 소녀가 어느새 수백 명의 마음을 움직이는 단단한 거목으로 자라난 것이다. 병상에 누운 할매의 야윈 손을 꼭 쥐며 수인은 안도의 울음을 터뜨렸다. 계절이 바뀌고 다시 찾아온 눈부신 봄날. 찐빵집의 낡은 유리문은 상인들의 손에 의해 더욱 단단하게 고쳐졌고 가마솥의 열기는 예전처럼 골목을 훈훈하게 덮이고 있었다. 지팡이를 짚고 퇴원한 옥분 할매가 찐빵집 문턱을 넘어서자 수인과 동생들 그리고 시장 상인들이 쏟아지는 박수로 귀환을 맞이했다. 할머니, 우리 집 지켜냈어요. 이제 아프지 마세요. 수인은 할매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다. 핏줄보다 진한 사랑과 찐빵 한 조각의 온기로 엮인 이들의 삶은 이제 그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견고하게 빛나고 있었다. 수십 년의 세월이 강물처럼 흘러간 뒤에도 낡은 시장 골목은 변함없이 따뜻한 하얀 수증기로 가득했다. 옥분 할매의 굽은 등을 대신해 거대한 무쇠. 가마솥 앞을 굳건히 지키고 있는 이는 어느덧 중년의 넉넉함이 묻어나는 수인이었다. 상처투성이었던 그녀의 손끝에서 빚어지는 찐빵은 이제 단순한 허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절망의 벼랑 끝에서 서로의 체온을 나누었던 이웃들의 위대한 연대이자 꽁꽁 얼어붙은 세상을 녹여낸 눈물겨운 사랑 그 자체였다. 추위와 굶주림에 떨며 낡은 이불 밑으로 파고들던 코울릭의 동생들은 이제 번듯한 양복과 유니폼을 입은 어엿한 사회인으로 자라나 주말마다 두 손 무겁게 찐빵집 문턱을 넘나들었다. 어느새 백발이 성성해진 옥분 할매는 가장 따뜻한 아랫목에 편안히 기대어 앉아 수인의 어깨 너머로 피어오르는 하얀 김과 장성한 손주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세상에서 가장 평온한 미소를 지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남으로 만났지만 모진 풍파를 맨몸으로 함께 견뎌낸 이들은 그 어떤 핏줄보다도 견고하고 위대한 진짜 가족으로 완성되어 있었다. 식기 전에 다들 어서들 먹어라. 수인의 다정하고 묵직한 한마디에 갓 쪄낸 찐빵을 반으로 갈라 나누어 먹는 사람들의 경쾌한 웃음소리가 시장 골목을 가득 채웠다. 혹독한 겨울의 한파를 이겨내고 마침내 피어난 가장 눈부신 봄날의 풍경. 그것은 상처 입은 어른들이 서로의 흉터를 보듬어 안고 가죽실로 단단히 꿰매어 완성한 우리 삶의 가장 아름답고 눈물겨운 동화였다.